여러분, 우리 Q&A 묻고 답하기 2장의 정신역동 부분이네요. 여기 질문이 두 개가 있네요.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프로이트에 대한 거네요. 프로이트의 이론이 다른 이론에 미친 영향이 큰 것 같은데요. 이 이론에 대한 평가나 한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로이트,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이지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심리학의 많은 이론은 결국은 프로이트 이론의 작용 반작용일 뿐이다 라고 할 만큼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또 그만큼 공헌도 크지만 비판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들을 같이 보자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일단 보시면 일단 프로이트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심도 있게 최초로 고찰한 사람이다. 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아주 먼저 제안한 사람이고 또 되게 영향력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비판도 크다 하면서 이제 비판 두 가지를 올려줬는데요. 그 전에 일단 우리가 하나 비판만 볼 게 아니라 프로이트의 공헌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인생 초기의 경험, 특히 0세에서 5세의 경험까지 그렇게 다른 그 이전의 심리학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초기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끔 해줬다라는 부분이 아주 큰 공헌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가 중요시 보는 게 바로 무의식의 요인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의식의 심리학에서 무의식에 관심을 두게끔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꿈에 대한 연구라거나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얼핏 봤을 땐 되게 불합리하지만 계속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알려줬고요. 신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프로이트에 의해서 신경증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기제 같이 더 작은 걸 들어가면 방어기제에 대한 이해에서도 프로이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물론 방어기제 같은 경우엔 그에 따라 안나 프로이드가 더 계승 발전시켰지만 일단 무의식 또 방어기제 이런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알게 해줬다는 측면은 아주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는 참 많은 비판을 동시에 받는데요. 일단 우리 교재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치료 방법의 효과성에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한계. 그래서 이제 특히 초자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이드에고 슈퍼이고 해서 초자 슈퍼이고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라는 것. 또 프로이트 이론이 명료성이 떨어진다라는 것. 예를 들어 남아는 난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결국은 초자아가 발달한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유산이 바로 초자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하고요. 인행사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나름 이제 프로이드가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또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걸로 부족하다. 웨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유산이 초자아라 그러는데 그 설명으로 부족하다라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요. 또 난근기의 여아에게 생기는 엘렉트라 컴플렉스의 해결 방법이나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이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죠. 자, 그 외에도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이나 한계로 지적되는 건 너무 결정론적이다. 인간을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인간관을 가졌냐. 너무 과거 중심 아니냐. 또 인간은 되게 성장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 수동적인 존재로 봤다. 또 인간이 그렇게 성적인 욕망에 의해서만 휘둘리는 존재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그 남근기의 여아의 도덕성을 남근기를 설명하면서 여아는 남아보다 그 도덕성이 조금 덜 발달하는 것 같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비판 중에 하나가 신경증 환자, 그때 당시면 노이로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가지고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그 설명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판만 볼 게 아니라 공도 같이 보면서 보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심리학 이론은 프로이드 이론의 작용 반작용이다 할 만큼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라는 얘기 같이 해보고 싶고요. 이번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해석 기법은 면접 기술에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마 이 얘기 같아요. 면접 기술이 이제 실천론 배웠더니 면접 기술에 뭐 경청부터 쫙 나오는데 거기 해석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역동 모델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여기서 여기 책에 쓴 거 먼저 읽고 할게요. 면접기술 혹은 개입기술에서 해석하기 기법은 클라이언트의 표현과 행동 상황 저변의 단서를 발견하고 그 결정적 요인들을 이해하여 클라이언트가 깨닫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신역동 모델에서의 해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동일하다고 해석해도 된다. 다만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한 통찰을 갖도록 클라이언트의 사고, 감정, 환상의 정신역동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행동에 대한 무의식적 의미와 클라이언트의 의사소통 및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추론하고 결론 내리는 것을 해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동일하게 둘 다 보되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무의식을 가정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언어에 대한 무의식적 의미를 좀 더 고려한다고 보면 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거기는 그 정도 됐는데요.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가 다르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정의는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말과 행동에서 단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은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내가 어떤 가설이 있더라도 그 말과 행동의 단서를 가지고 결정적인 요인들을 찾아서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은 특히 프로이드 상담에 목적할 때는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통찰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꼭 프로이디안으로 프로이드적 그 정신역동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 면접 상담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가벼운 의미의 해석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느 여학생이 유난히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입을 가리고 말을 할까 말까 한다. 근데 봤더니 이 친구가 젊은 선생님하고 상담할 땐 그 행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모니터링을 해보고 또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근데 꼭 중년 여성의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는 말을 할까 말까 하는 행동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이럴 수 있죠. 상담 면접을 하면서 이 친구가 만약에 엄마와의 갈등이 심하고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엄마의 개입이 너무 커서 고통받는 친구라면 우리가 그 친구의 행동 단서를 통해서 요 정도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만약에 선이라면 선이는 선생님도 엄마같이 선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너무 깊게 관여할까봐, 너무 강하게 관여할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 것 같구나. 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일반적인 상담에서도 우리가 꼭 프로이디안으로서 정신역동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죠. 여기서도 공통점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의 단서를 가지고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인 정의는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말의 단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그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신역동에서도 정의는 같은데 여기에서는 아주 그 정신역동 상담의 결국 가장 치료자가 해야 되는 일은 내담자가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할 수 있는 통찰을 키워주기 위해서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해석은 정신역동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관계가 탄탄할 때 해야죠. 너 딱 보니 딱 그렇구나. 너 아버지 미워하지? 내 딱 보니 알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역동 상담에서는 심층 상담에서 해석은 아주 관계가 탄탄하고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충분한 내 가설이 검증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나서 그 단서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라는 의미는 꼭 종결 과정에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가 탄탄할 때 뭐 세션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한 세션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충분한 단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뭐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충분한 단서를 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의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정신역동에서의 해석은 대단히 다양한 앵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뭐 교재 없는데요 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들어보세요. 해석이 되게 중요한 의미라 서로 분리된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해석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 K는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선배와의 모임 갔다 와서 되게 어떤 화나는 감정을 말했을 때 제가 청년 K에게 어제 모임에서 선배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감정과 평소 형제관계에서 K의 형제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 어떤 연결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문제들 안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어때요? 가설을 세웠는데 이 친구의 행동 패턴이나 사건들을 말하는 것과 봤더니 형제관계에서 이 친구가 느꼈던 윗 형들에 대한 분노가 선배와의 만남에서 마치 그 선배가 형이 줬던 어떤 압박감하고 같이 느껴서 정도 이상으로 반응한 것 같이 그 친구의 말과 행동의 단서를 가지고 찾아서 그렇게 연결을 하는 해석도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의 행동 및 감정에서 드러나는 핵심 주제나 패턴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에서 유형 역동성 같은 게 바로 그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뭐냐면 어떤 패턴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당신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러면서 매번 당신은 어떤 일을 도전할 때 그 결과에 대해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타인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충분한 단서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찾는 방식의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또 전이에 대한 해석도 많이 하죠. 전통 그 프로이드에서는 뭐 미해결 감정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인 것 같이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뭐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감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마치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또 그렇게 타 대상에게 느끼는 것 같은 전이에 대한 해석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해석도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발달적 고찰 심리사회 모델에서 있었죠. 그 전형적인 프로이디안적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의 지식탐계 유발의 맨 끝에 발달적 고찰, 이 사건은 당신의 뭐 유년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패턴의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기본 전제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웠더라도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의 단서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부터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설명할 때 그 청년 민규의 예를 들었던 걸 좀 기억하신다면 민규가 밤마다 꿈을 꾸잖아요. 그럴 때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마지막에 가서 하죠. 민규는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분노가 있는 것 같구나. 내 가설로 갖고 있고 민규의 말과 행동의 단서를 충분히 가지고 전이 저항 일어나고 막 한 것까지 다 겪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민규 씨가 밤마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은 하고 민규의 말과 행동의 단서를 가지고 어때요? 아버지에 대한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탄탄하지 않을 때 하면 나는 똑똑해서 잘 찾았을지 모르지만 내담자 상처받을 수 있고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코멘트라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해석은 말 그대로 이런 그 효과가 뭐냐면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고 새로운 통찰을 갖게 해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을 좀 더 큰 틀 안에서 보고 조각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해석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말의 형식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뭐 가설적 형식을 가져서 뭐뭐는 뭐뭐 할 것 같네요. 뭐뭐와 뭐뭐는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뭐는 뭐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주 직접적 해석은 뭐뭇은 뭐뭇이다이지만 이렇게 내담자의 마음의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이제 자신을 비춰보고 무의식을 의식화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신역동 모델의 대표적인 해석이고 해석도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것 같이 다양한 앵글이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 면접 기술로도 우리가 해석을 조금은 이제 프로이드의 심층 상담까지는 아니어도 단서들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같이 나눠봤습니다.